때는 조선 마력, 겨울의 추위가 깊게 스며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골짜기에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잊힌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의 낡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만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뚜막 앞, 주름진 얼굴의 한 할머니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불을 다루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오랜 침묵과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40이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쳤지만 그 외로움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엮이는 일은 곧 헤어짐을 부르고 정은 마음을 쓰게 만들며 그 마음은 결국 닳아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채 그저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서방복도 자식복도 없는 이 박복한 년, 명줄만 길구나. 이까진 목숨이 복이라고 남겨둔 거라면 차라리 이것마저 가져가지 그랬을꼬. 할머니는 공허한 허공에 말을 던지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그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할머니는 오래된 보자기에 직접 엮은 집신을 싸들고 장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장터까지 가는 길은 얼어붙어 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심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가득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시끄러운 장터는 오히려 불편하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먹거리를 사서 돌아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길가 돌무더기 옆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할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땔감으로 쓸마른 나뭇가지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싹 마른 늙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엉겨붙어 속살이 드러났고 한쪽 다리는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개는 도망치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은 뒤 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 추운 날,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이리 누워있는 것이냐? 할머니는 품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떡 반 조각을 꺼내 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냄새만 한번 맡을 뿐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 마음이 없는 개로구나. 나 역시 살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인가 보다. 스스로 내뱉은 말에 놀란 듯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늙은 개가 절뚝거리며 할머니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느릿하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왜 따라오는 것이냐? 너에게 더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단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개는 초가집 마당 한쪽에 조용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문 앞에 앉아있는 개를 본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당 한편에 깔아 둔 집단 위, 어제 따라온 개가 밤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놈도 참으로 지독하구나. 그녀의 말에는 연민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을 주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솥에서 밥 짓는 김이 오르자 문박의 개는 그저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기척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안 갔나?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닫았지만 밥을 짓고 물을 길어도 개의 시선은 등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런 미물이라도 정붙이면 귀찮아지기만 하지.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호지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열린 문틈으로 개가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이놈이 염치도 없지. 내가 언제 들이라고 했다고 멋대로 들어와 앉는 게야. 내일은 썩 나가거라. 얼쩡거리면서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개를 향해 소리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갈 길 가거라. 여기 붙어 있어봐야 너에게 좋을 것 하나 없다. 개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춰 섰지만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주인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새 갈 곳 없이 떠돌다 온 듯한 모습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알아서 산다. 너도 내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은 더 이상 개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허락이었습니다. 그 후로 개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짖지도 앞서지도 않고 딱 그 거리에서 할머니의 동선을 조용히 밟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 존재가 귀찮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개가 옆에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구나. 그래, 듣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일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듯 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된장 맛은 영 덜한 것 같지 않으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배추가 다 물러버렸어. 어느 날 오후 밭에서 돌아오던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비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고통에 신음을 삼키는 순간 개가 짧게 짖었습니다. 그 울림 있는 짖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개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기댈 수 있도록 몸을 낮추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의 등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괜히 짖는구나. 사람 놀라게 시리.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처음으로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부뚜막 앞에서 밥을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너나 나나 한 집에 살 팔자인가 본데 내 놈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야겠구나. 복이 어떠냐? 복이라 하자. 그래, 복이,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 개의 이름은 자연스레 보기가 되었습니다. 보기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났습니다. 그날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아침부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살림이라곤 시든 채소 몇 줌뿐,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닭백숙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장터에 나간 할머니는 닭장수 앞에 멈춰 서서 닭장 안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을 영감이 더 잘 알지 않소? 그냥 된장국에 나물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구려.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등 뒤로 보기에 시선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주인 없는 미친 개가 닭을 물어 죽였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곧장 할머니의 초가집을 향했고 잠시 후 닭장수 여인이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이보시오, 할멈. 그게 할멈 내게 맞소? 아 글쎄, 그 개가 우리 집 닭을 물어갔다오. 장터에 내다 팔 닭을 훔쳐갔단 말이오. 나는 닭 새끼는 구경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여?
나이 먹고 혼자 산다고 이리 막말을 하는 거요? 개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시오? 도둑질은 버릇되는 거요, 버릇. 나는 그런 짓 시킨 적도 가르친 적도 없소. 남의 직계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여인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남겨진 할머니는 억울함에 한참 동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보기를 본 할머니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 먹을 것 부족해도 내 밥은 챙겨 먹였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냐? 그게 무슨 짓인 줄은 아느냐? 보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뚜막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혼자 초라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 이 나물이라도 맛있게 한술 뜨고 가시오. 바로 그 순간 문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지를 열고 나가보니 보기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닭 한 마리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분명 낮의 장터에서 할머니가 바라보던 그 닭이었습니다. 보기는 그 닭을 마루 끝에 내려놓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닭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러려고 그랬던 것이냐? 아들 자식놈들도 잊어버린 애비 제삿날인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몰라봤구나. 보기의 말없는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닭을 손에 들고 남편의 제사상 위에 정성껏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산골짜기 초가에는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할머니는 작은 화로에 불씨를 남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보기는 문 앞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기가 코끝에 스며든 낯설고 매캐한 냄새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보기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짖지 않던 보기는 갑자기 온 힘을 다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 앞발로 문을 긁고 목청껏 짖으며 할머니를 깨웠지만 피곤했던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보기는 마침내 몸 전체를 실어 문짝에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벌어지자 보기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 할머니의 이불을 이빨로 물고 당겼습니다. 컹, 컹컹.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보기야. 이게 다 무슨 연기란 말이냐. 보기는 할머니의 옷소매를 물고 밖으로 끌듯이 달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글거리는 불길이 방 안을 삼킬 듯 밀려들었고 천장에서 불붙은 집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보기야. 어서 나가자. 밖으로 나오자 집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초가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보기를 와락 끌어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보기야. 자식 새끼들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선명한 감사가 맺혀 있었습니다. 보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불은 할머니의 집을 남김없이 태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갈 곳 없어진 할머니에게 작은 헛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도둑개, 미친 개라 불리던 보기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사람보다 낫다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의 생활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보기와 함께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마을 사람들이 내어준 된장국 한 그릇도 반드시 보기와 나눠 먹었습니다. 가만두거라. 개 나이로 치면 너희들 할애빗벌은 될 게다. 귀찮게 굴지 말고 조용히 만져주거라. 시간이 흐르며 보기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이놈아, 나만 두고 먼저 갈 셈인 게냐?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물을 데워 보기에 몸을 닦아주고 밤이면 곁에 누워 조용히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춥지 마라. 따뜻하게 자야 한다, 복이야.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산빛 아래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 그날 새벽 보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식어있는 보기의 몸을 발견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복이야. 할머니는 집 뒤 그늘진 소나무 아래 보기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뒤를 따르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온기가 마음속에 깊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보기의 무덤 곁에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내 덕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봉분을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복이야. 그 말에는 슬픔보다 따뜻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존재로 때는 조선 마력, 겨울의 추위가 깊게 스며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골짜기에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잊힌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의 낡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만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뚜막 앞 주름진 얼굴의 한 할머니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불을 다루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오랜 침묵과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40이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쳤지만 그 외로움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엮이는 일은 곧 헤어짐을 부르고 정은 마음을 쓰게 만들며 그 마음은 결국 닳아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채 그저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서방복도 자식복도 없는 이 박복한 년, 명줄만 길구나. 이까진 목숨이 복이라고 남겨둔 거라면 차라리 이것마저 가져가지 그랬을꼬. 할머니는 공허한 허공에 말을 던지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그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할머니는 오래된 보자기에 직접 엮은 집신을 싸들고 장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장터까지 가는 길은 얼어붙어 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심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가득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시끄러운 장터는 오히려 불편하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먹거리를 사서 돌아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길가 돌무더기 옆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할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땔감으로 쓸 마른 나뭇가지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싹 마른 늙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엉겨붙어 속살이 드러났고 한쪽 다리는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개는 도망치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은 뒤 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 추운 날,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이리 누워있는 것이냐? 할머니는 품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떡 반 조각을 꺼내 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냄새만 한번 맡을 뿐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 마음이 없는 개로구나. 나 역시 살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인가 보다. 스스로 내뱉은 말에 놀란 듯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늙은 개가 절뚝거리며 할머니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느릿하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왜 따라오는 것이냐? 너에게 더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단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개는 초가집 마당 한쪽에 조용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문 앞에 앉아있는 개를 본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당 한편에 깔아 둔 집단 위, 어제 따라온 개가 밤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놈도 참으로 지독하구나. 그녀의 말에는 연민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을 주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솥에서 밥 짓는 김이 오르자 문박의 개는 그저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기척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안 갔나?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닫았지만 밥을 짓고 물을 길어도 개의 시선은 등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런 미물이라도 정붙이면 귀찮아지기만 하지.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호지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열린 문틈으로 개가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이놈이 염치도 없지. 내가 언제 들이라고 했다고 멋대로 들어와 앉는 게야. 내일은 썩 나가거라. 얼쩡거리면서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개를 향해 소리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갈 길 가거라. 여기 붙어 있어봐야 너에게 좋을 것 하나 없다. 개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춰 섰지만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 주인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새 갈 곳 없이 떠돌다 온 듯한 모습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알아서 산다. 너도 내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은 더 이상 개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허락이었습니다. 그 후로 개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짖지도 앞서지도 않고 딱 그 거리에서 할머니의 동선을 조용히 밟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 존재가 귀찮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개가 옆에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구나. 그래, 듣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일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듯 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된장 맛은 영 덜한 것 같지 않으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배추가 다 물러버렸어. 어느 날 오후 밭에서 돌아오던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비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고통에 신음을 삼키는 순간 개가 짧게 짖었습니다. 그 울림 있는 짖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개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기댈 수 있도록 몸을 낮추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의 등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괜히 짖는구나. 사람 놀라게 시리.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처음으로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부뚜막 앞에서 밥을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너나 나나 한 집에 살 팔자인가 본데 내 놈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야겠구나. 복이 어떠냐?
복이라 하자. 그래, 복이.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 개의 이름은 자연스레 보기가 되었습니다. 보기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났습니다. 그날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아침부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살림이라곤 시든 채소 몇 줌뿐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닭백숙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장터에 나간 할머니는 닭장수 앞에 멈춰 서서 닭장 안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을 영감이 더 잘 알지 않소? 그냥 된장국에 나물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구려.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등 뒤로 보기에 시선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주인 없는 미친 개가 닭을 물어 죽였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곧장 할머니의 초가집을 향했고 잠시 후 닭장수 여인이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이보시오, 할멈. 그게 할멈 내게 맞소? 아 글쎄, 그 개가 우리 집 닭을 물어갔다오. 장터에 내다 팔 닭을 훔쳐갔단 말이오. 나는 닭 새끼는 구경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여? 나이 먹고 혼자 산다고 이리 막말을 하는 거요? 개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시오? 도둑질은 버릇되는 거요, 버릇. 나는 그런 짓 시킨 적도 가르친 적도 없소. 남의 집게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여인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남겨진 할머니는 억울함에 한참 동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보기를 본 할머니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 먹을 것 부족해도 내 밥은 챙겨 먹였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냐? 그게 무슨 짓인 줄은 아느냐? 보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뚜막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혼자 초라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 이 나물이라도 맛있게 한술 뜨고 가시오. 바로 그 순간 문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지를 열고 나가보니 보기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닭 한 마리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분명 낮에 장터에서 할머니가 바라보던 그 닭이었습니다. 보기는 그 닭을 마루 끝에 내려놓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닭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러려고 그랬던 것이냐? 아들 자식놈들도 잊어버린 애비 제삿날인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몰라봤구나. 보기의 말없는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닭을 손에 들고 남편의 제사상 위에 정성껏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산골짜기 초가에는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할머니는 작은 화로에 불씨를 남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보기는 문 앞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기가 코끝에 스며든 낯설고 매캐한 냄새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보기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짖지 않던 보기는 갑자기 온 힘을 다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 앞발로 문을 긁고 목청껏 짖으며 할머니를 깨웠지만 피곤했던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보기는 마침내 몸 전체를 실어 문짝에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벌어지자 보기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 할머니의 이불을 이빨로 물고 당겼습니다. 컹, 컹컹.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보기야. 이게 다 무슨 연기란 말이냐. 보기는 할머니의 옷소매를 물고 밖으로 끌듯이 달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글거리는 불길이 방 안을 삼킬 듯 밀려들었고 천장에서 불붙은 집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복이야. 어서 나가자. 밖으로 나오자 집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초가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보기를 와락 끌어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복이야. 자식 새끼들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선명한 감사가 맺혀 있었습니다. 복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불은 할머니의 집을 남김없이 태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갈 곳 없어진 할머니에게 작은 헛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도둑개, 미친 개라 불리던 보기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사람보다 낫다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의 생활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보기와 함께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마을 사람들이 내어준 된장국 한 그릇도 반드시 보기와 나눠 먹었습니다. 가만두거라. 개 나이로 치면 너희들 하레빗벌은 될 게다. 귀찮게 굴지 말고 조용히 만져주거라. 시간이 흐르며 보기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이 이놈아, 나만 두고 먼저 갈 셈인 게냐?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물을 데워 보기에 몸을 닦아주고 밤이면 곁에 누워 조용히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춥지 마라. 따뜻하게 자야 한다, 복이야.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산빛 아래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 그날 새벽 보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식어있는 보기의 몸을 발견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복이야. 할머니는 집 뒤 그늘진 소나무 아래 보기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뒤를 따르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온기가 마음속에 깊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보기의 무덤 곁에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내 덕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봉분을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복이야. 그 말에는 슬픔보다 따뜻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존재로 때는 조선 마력, 겨울의 추위가 깊게 스며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골짜기에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잊힌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의 낡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만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뚜막 앞, 주름진 얼굴의 한 할머니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불을 다루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오랜 침묵과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40이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쳤지만 그 외로움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엮이는 일은 곧 헤어짐을 부르고 정은 마음을 쓰게 만들며 그 마음은 결국 닳아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채 그저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서방복도 자식복도 없는 이 박복한 년, 명줄만 길구나. 이까진 목숨이 복이라고 남겨둔 거라면 차라리 이것마저 가져가지 그랬을꼬.
할머니는 공허한 허공에 말을 던지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그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할머니는 오래된 보자기에 직접 엮은 집신을 싸들고 장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장터까지 가는 길은 얼어붙어 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심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가득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시끄러운 장터는 오히려 불편하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먹거리를 사서 돌아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길가 돌무더기 옆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할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땔감으로 쓸마른 나뭇가지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싹 마른 늙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엉겨붙어 속살이 드러났고 한쪽 다리는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 많지 선명하게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개는 도망치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은 뒤 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 추운 날,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이리 누워있는 것이냐? 할머니는 품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떡 반 조각을 꺼내 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냄새만 한 번 맡을 뿐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 마음이 없는 개로구나. 나 역시 살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인가 보다. 스스로 내뱉은 말에 놀란 듯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늙은 개가 절뚝거리며 할머니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느릿하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왜 따라오는 것이냐? 너에게 더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단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개는 초가집 마당 한쪽에 조용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문 앞에 앉아있는 개를 본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당 한편에 깔아둔 집단 위, 어제 따라온 개가 밤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놈도 참으로 지독하구나. 그녀의 말에는 연민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을 주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솥에서 밥 짓는 김이 오르자 문밖의 개는 그저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기척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안 갔나?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닫았지만 밥을 짓고 물을 길어도 개의 시선은 등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런 미물이라도 정붙이면 귀찮아지기만 하지.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호지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열린 문틈으로 개가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이놈이 염치도 없지. 내가 언제 들이라고 했다고 멋대로 들어와 앉는 게야. 내일은 썩 나가거라. 얼쩡거리면서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개를 향해 소리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갈 길 가거라. 여기 붙어 있어봐야 너에게 좋을 것 하나 없다. 개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춰섰지만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 주인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새 갈 곳 없이 떠돌다 온 듯한 모습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알아서 산다. 너도 내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은 더 이상 개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허락이었습니다.
그 후로개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짖지도 앞서지도 않고 딱 그 거리에서 할머니의 동선을 조용히 밟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 존재가 귀찮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개가 옆에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구나. 그래, 듣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일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듯 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된장 맛은 영 덜한 것 같지 않으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배추가 다 물러버렸어. 어느 날 오후, 밭에서 돌아오던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비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고통에 신음을 삼키는 순간 개가 짧게 짖었습니다. 그 울림 있는 짖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개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기댈 수 있도록 몸을 낮추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의 등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괜히 짖는구나. 사람 놀라게 시리.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처음으로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부뚜막 앞에서 밥을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너나 나나 한 집에 살 팔자인가 본데 내 놈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야겠구나. 복이, 복이, 어떠냐? 복이라 하자. 그래, 복이,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 개의 이름은 자연스레 보기가 되었습니다. 보기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났습니다. 그날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아침부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살림이라곤 시든 채소 몇 줌뿐,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닭백숙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장터에 나간 할머니는 닭장수 앞에 멈춰 서서 닭장 안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을 영감이 더 잘 알지 않소? 그냥 된장국에 나물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구려.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등 뒤로 보기에 시선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주인 없는 미친 개가 닭을 물어 죽였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곧장 할머니의 초가집을 향했고 잠시 후 닭장수 여인이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이보시오, 할멈. 그게 할멈 내게 맞소? 아 글쎄, 그 개가 우리 집 닭을 물어갔다오. 장터에 내다 팔 닭을 훔쳐갔단 말이오. 나는 닭 새끼는 구경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여? 나이 먹고 혼자 산다고 이리 막말을 하는 거요? 개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시오? 도둑질은 버릇되는 거요, 버릇. 나는 그런 짓 시킨 적도 가르친 적도 없소. 남의 집게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여인은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고 남겨진 할머니는 억울함에 한참 동안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보기를 본 할머니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 먹을 것 부족해도 내 밥은 챙겨 먹였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냐? 그게 무슨 짓인 줄은 아느냐? 보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뚜막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혼자 초라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 이 나물이라도 맛있게 한술 뜨고 가시오. 바로 그 순간 문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지를 열고 나가보니 보기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닭 한 마리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분명 낮의 장터에서 할머니가 바라보던 그 닭이었습니다. 보기는 그 닭을 마루 끝에 내려놓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닭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러려고 그랬던 것이냐?
아들 자식놈들도 잊어버린 애비 제삿날인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몰라봤구나. 보기의 말없는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닭을 손에 들고 남편의 제사상 위에 정성껏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산골짜기 초가에는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사를 마친 할머니는 작은 화로에 불씨를 남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보기는 문 앞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기가 코끝에 스며든 낯설고 매캐한 냄새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보기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짖지 않던 보기는 갑자기 온 힘을 다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컹. 앞발로 문을 긁고 목청껏 짖으며 할머니를 깨웠지만 피곤했던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보기는 마침내 몸 전체를 실어 문짝에 세차게 들이받았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이며 벌어지자 보기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어 할머니의 이불을 이빨로 물고 당겼습니다. 컹, 컹컹.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보기야. 이게 다 무슨 연기란 말이냐. 보기는 할머니의 옷소매를 물고 밖으로 끌듯이 달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글거리는 불길이 방 안을 삼킬 듯 밀려들었고 천장에서 불붙은 집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보기야. 어서 나가자. 밖으로 나오자 집은 이미 불바다였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초가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보기를 와락 끌어안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날 살렸구나, 보기야. 자식 새끼들도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선명한 감사가 맺혀 있었습니다. 보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불은 할머니의 집을 남김없이 태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갈 곳 없어진 할머니에게 작은 헛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도둑개, 미친 개라 불리던 보기에 대해 사람들은 이제 사람보다 낫다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의 생활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보기와 함께라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마을 사람들이 내어준 된장국 한 그릇도 반드시 보기와 나눠 먹었습니다. 가만두거라. 걔 나이로 치면 너희들 하레빗벌은 될 게다. 귀찮게 굴지 말고 조용히 만져주거라. 시간이 흐르며 보기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잠을 자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이놈아, 나만 두고 먼저 갈 셈인 게냐?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물을 데워 보기에 몸을 닦아주고 밤이면 곁에 누워 조용히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춥지 마라. 따뜻하게 자야 한다, 보기야.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산빛 아래 진달래가 피어날 무렵, 그날 새벽 보기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식어있는 보기의 몸을 발견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 보기야. 할머니는 집 뒤 그늘진 소나무 아래 보기를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뒤를 따르는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온기가 마음속에 깊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보기의 무덤 곁에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내 덕에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봉분을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다듬었습니다. 잘 가거라, 보기야. 그 말에는 슬픔보다 따뜻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외로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존재로 때는 조선 마력, 겨울의 추위가 깊게 스며든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골짜기에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 잊힌 듯한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의 낡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만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뚜막 앞 주름진 얼굴의 한 할머니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불을 다루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보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오랜 침묵과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40이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겨진 두 아들은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쳤지만 그 외로움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엮이는 일은 곧 헤어짐을 부르고 정은 마음을 쓰게 만들며 그 마음은 결국 닳아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채 그저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서방복도 자식복도 없는 이 박복한 년, 명줄만 길구나. 이까진 목숨이 복이라고 남겨둔 거라면 차라리 이것마저 가져가지 그랬을꼬. 할머니는 공허한 허공에 말을 던지며 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그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할머니는 오래된 보자기에 직접 엮은 집신을 싸들고 장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장터까지 가는 길은 얼어붙어 험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심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장터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소리가 가득했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시끄러운 장터는 오히려 불편하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먹거리를 사서 돌아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길가 돌무더기 옆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할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땔감으로 쓸마른 나뭇가지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싹 마른 늙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털은 엉겨붙어 속살이 드러났고 한쪽 다리는 힘없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개는 도망치지도 짖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려놓은 뒤 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 추운 날,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이리 누워있는 것이냐? 할머니는 품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떡 반 조각을 꺼내 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냄새만 한번 맡을 뿐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살 마음이 없는 개로구나. 나 역시 살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너나 나나 비슷한 처지인가 보다. 스스로 내뱉은 말에 놀란 듯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 늙은 개가 절뚝거리며 할머니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느릿하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습니다. 왜 따라오는 것이냐? 너에게 더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단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개는 초가집 마당 한쪽에 조용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문 앞에 앉아있는 개를 본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마당 한편에 깔아 둔 집단 위, 어제 따라온 개가 밤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놈도 참으로 지독하구나. 그녀의 말에는 연민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을 주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솥에서 밥 짓는 김이 오르자 문밖의 개는 그저 조용히 앉아 할머니의 기척을 살필 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아직도 안 갔나?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문을 닫았지만 밥을 짓고 물을 길어도 개의 시선은 등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저런 미물이라도 정붙이면 귀찮아지기만 하지. 그날 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창호지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에 열린 문틈으로 개가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내며 방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이놈이 염치도 없지. 내가 언제 들이라고 했다고 멋대로 들어와 앉는 게야. 내일은 썩 나가거라. 얼쩡거리면서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개를 향해 소리치며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갈 길 가거라. 여기 붙어 있어봐야 너에게 좋을 것 하나 없다. 개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춰 섰지만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 주인은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새 갈 곳 없이 떠돌다 온 듯한 모습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알아서 산다. 너도 내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은 더 이상 개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허락이었습니다. 그 후로 개는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짖지도 앞서지도 않고 딱 그 거리에서 할머니의 동선을 조용히 밟듯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 존재가 귀찮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개가 옆에 없는 시간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구나. 그래, 듣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일을 하다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듯 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된장 맛은 영 덜한 것 같지 않으냐? 비가 너무 자주 와서 배추가 다 물러버렸어. 어느 날 오후 밭에서 돌아오던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비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고통에 신음을 삼키는 순간 개가 짧게 짖었습니다. 그 울림 있는 짖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개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기댈 수 있도록 몸을 낮추었습니다. 할머니는 개의 등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괜히 짖는구나. 사람 놀라게 시리.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처음으로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부뚜막 앞에서 밥을 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 너나 나나 한 집에 살 팔자인가 본데 내 놈 이름이라도 하나 있어야겠구나. 복이 어떠냐? 복이라 하자. 그래, 복이, 그렇게 부르면 되겠네. 개의 이름은 자연스레 보기가 되었습니다. 보기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났습니다. 그날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아침부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살림이라곤 시든 채소 몇 줌뿐,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닭백숙은 꿈도 꿀 수 없었지요. 장터에 나간 할머니는 닭장수 앞에 멈춰 서서 닭장 안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미안합니다. 내 형편을 영감이 더 잘 알지 않소? 그냥 된장국에 나물이라도 한술 뜨고 가시구려.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의 등 뒤로 보기에 시선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터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주인 없는 미친 개가 닭을 물어 죽였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곧장 할머니의 초가집을 향했고 잠시 후 닭장수 여인이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며 올라왔습니다. 이보시오, 할멈. 그게 할멈네게 맞소? 아 글쎄, 그 개가 우리 집 닭을 물어갔다오. 장터에 내다 팔 닭을 훔쳐갔단 말이오. 나는 닭 새끼는 구경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여? 나이 먹고 혼자 산다고 이리 막말을 하는 거요? 개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시오? 도둑질은 버릇되는 거요.
버릇. 나는 그런 짓 시킨 적도 가르친 적도 없소. 남의 직계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여인은 콧